안녕하세요, 살아고고TV입니다. 이번에는 이름도 어마어마한 울트라 바웃길 소개입니다. 한번 저희는 6개의 구간 중 2코스인 삽당령에서 더구리제까지 16.2km와 1코스인 더구리제에서 금진항까지 11.5km 코스를 역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특징은 완만한 내리막이지만 그렇다고 결코 편한 코스는 절대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급경사가 계속 나오면서 울창한 숲이 상당한 제약이 되더라고요. 울트라 바웃길은 동해 금진항에서 출발해서 백두대간 능선을 따라서 당목령과 선자령을 거쳐 보광리로 돌아오는 고난도 트레킹으로 강원도 특유의 자연 100km를 걷는 백두대간의 축소판 같은 그런 구간입니다. 삽당령은 3코스 시작점이면서 2코스 종착점으로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와 목계리를 이어주는 680m 고개입니다. 사실상 강릉과 정선을 이어주는 고개라고 보면 됩니다. 출발은 삽당령 비석 앞이고 주차는 근처 공터에 했습니다. 길 건너편으로 가면 작은 간이매점도 있고요. 백두대간 안내 이정표가 나오고 강릉 바웃길 표식을 따라서 올라가면 울트라 바웃길 2코스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여름이라서 전체적으로 풀이 우거진 상태지만 초반에 백두대간로로 이어지는 4.5km까지는 길이 나름 좋은 편이고요. 1000m까지는 급경사도 없어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단지 더운 것만 빼면 말이죠. 울트라 바웃길이 반바지를 입고 급기에는 풀이나 장가지가 많다고 들어서 운행용으로는 긴 바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바지는 191g으로 가볍고 통풍이 꽤 좋아서 1일 동안 만족하면서 착용을 했었습니다. 일행들도 전부 긴 소매에 긴 바지를 입고 운행을 했습니다. 1시간 30분 만에 1002m 높이의 두유봉 근처 갈림길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인도길이 나오는 공터까지 3.4km 정도 되는데 대략 2시간 30분 정도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면서 가야 하는 코스입니다. 또한 점점 길을 막고 있는 장가지들이 많아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거리는 3km지만 가파른 경사가 나오므로 속도는 나지 않는 편이라서 휴식 타임을 잘 가져야 일정에 무리가 없을 겁니다. 참고로 이런 러프한 길을 걸을 때 어떻게 촬영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던데 저는 고프로를 활용하는 편이고 배낭의 가슴 스트랩에 꽂아서 찍고 있습니다. 별건 없습니다. 운행 중에 자주 사용하게 될 아이템들은 웨이마커 스트레치 숄더 포켓 2개를 활용하는데 한쪽에는 에너지 젤이나 먹거리, 그리고 다른 쪽에는 핸드폰과 선크림, 그리고 랜턴을 분리해서 사용 중입니다. 또한 레더맨 멀티툴도 항상 휴대하고 있습니다. 숲속이다 보니 바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땀이 정말 대단합니다. 다시 이런 길의 연속인데 그래도 나중에 겪게 될 울창한 밀림에 비하면 거의 꽃길 수준의 애교라고 보면 됩니다. 출발 4시간 만에 공터가 나왔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3.4km의 인도 구간은 제법 속도를 낼 수 있고 뷰도 나와서 기분 좋게 갈 수 있는 코스입니다. 즐거운 표정이 보이죠? 등산하는 호카카로 대부분의 중장거리에 신고 있는데 장점은 가벼우면서 접지력과 편안함이 좋은 편으로 인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먼저 출발한 일행이 앞에 가고 있지만 제대로 된 휴식을 못해서 일단 인도길에서 잠깐 쉬려고 합니다. 경질 우레탄 시트를 챙겼는데 쉴 때뿐만 아니라 잘 때 바닥 보충제 역할도 가능하고요. 적당한 크기와 두께로 패킹도 좋아서 자주 사용하는 아이템입니다. 워치 충전을 하루 넘게 못하고 있는데 쉬는 동안 잠깐 충전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충전기는 알리에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거의 6포는 꼭 챙겨서 이동 중에 먹고 있는데 부족하진 않더라고요. 1시간 전에 간 일행과 합류하기 위해 다시 속도를 내고 걷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오후 5시가 되었어야 일행을 만났습니다. 이 첩첩산 중에서 사람 구경 못하다가 아는 얼굴들을 보니까 무지하게 반갑더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아이고 좀 고생했습니다. 이만입니다. 여기 커브길에서 능선길로 진입하자마자 길이 제대로 안 보일 정도로 풀과 장가지가 우거져 있습니다. 더구리제 도착할 때까지는 거의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될 정도인데 워낙 여름에다가 인적이 드물고 등산객이 잘 오지 않다 보니 길이 너무 안 좋은 수준이었습니다. 멀리 울트라 바웃길 리본만 찾으면서 헤쳐나가야 하는데 혼자서 여기 오는 건 비추천하고요. 2인 이상 꼭 동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참고로 멧돼지는 작년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수백 마리가 죽였다고 지역 주민분들이 말씀하셔서 걱정은 덜하지만 군데군데 뱀이 좀 있는 편이라서 만약을 대비해서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략 1시간 30분 정도인 2.4km를 걸어오니 만기봉이 나오고 여기서부터는 가파른 내리막 구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트레킹에도 야등과 텐트 랜턴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캐리 더 선 솔라 스몰 화이트를 배낭 외부에 패킹을 했습니다. 이동간 뒷사람에게 표식도 되고 주간에는 태양 충전도 되는 장점이 있거든요. 만기봉에서 도구리제까지는 2.6km인데 급경사 내리막이라서 속도가 더디고 일행들 간격이 계속 벌어져서 중간에 여러 번 쉬면서 조절을 했습니다. 저녁 7시 50분이 되었어야 도구리제에 도착했습니다. 이 코스 16.3km 운행시간이 대략 7시간가량 된 셈이죠. 참고로 처음이자 마지막 물 보급은 사진에서 보이는 민가또는 조금 더 내려가면 연등암이라는 작은 사찰이 있는데 잘 부탁을 하면 물 공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후 밤이 되었어야 저희는 텐트를 칠 수 있었는데 이날 8명의 총 텐트 무게가 5kg을 넘지 않을 정도로 다 경량 위주였습니다. 알타프렉스 437g, 플라이크릭 2 카본 652g, 크로스 오브덤 620g 두 동이고요. 카퍼스퍼 1인용 1kg, 란샴프로 690g, 고사머 기어의 더원은 521g이고 타프 텐트 프리앰블 텐트는 590g 정도였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사라고고 기어입니다. 백패킹, 캠핑, 하이킹 등 장비 리뷰 및 다양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일차 아침이 밝았고 오늘도 무지하게 더울 것 같은 온도입니다. 강원도 산속이라 추울까 싶어 엑스라이트 200을 들고 왔는데 웬걸 더워서 덥지도 않았고요. 텐트 내 모기 등 벌레가 밤새 제법 있었던 모양입니다. 같이 잔셈이죠. 운행용 물은 2리터를 채운 상태고요. 우중 대비해서 가져온 비옷과 파타고니아 마이크로 퍼프 자켓은 사용조차 하지 않고 이틀 내내 짐만 되었습니다. 도구리제에서 1코스 출발을 했는데 출발과 동시에 우측 내리막길까지는 가파른 오르막이 시작되고 파래산 갈림길까지 1시간 정도 이어지는 편입니다. 파래산 갈림길부터 505m 봉과 고압선 철탑을 지나 밤새까지는 3시간 정도 완만한 내리막이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게 워낙 장가지가 길을 막아서 쉽지 않은 편이고 일행 중 한 명이 505m 봉에서 순간 길을 잘못 들어서 급경사 쪽으로 혼자 내려가 버린 상황이 발생하더군요. 혼자서 다니기에는 쉽지 않은 길은 진짜 맞는 것 같았습니다. 철탑에서 1시간가량 기다리니까 알바를 한 동료가 다행히 도착을 했습니다. 웃으면서 오네요. 다행입니다. 밤제에서 김화봉까지는 1.8km 거리로 마지막 오르막길을 40분 정도 오르고 나면 봉해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면서 전망대가 나오게 되는데 1, 2코스 통틀어 가장 전망이 멋진 곳으로 무조건 카메라를 꺼내게 되는 곳이죠. 왼쪽 10시 방향으로는 정동진이 보이고 오른쪽 2시 방향으로는 옥계양까지 다 담을 수 있습니다. 금진항까지 1km 남았다는 이정표가 나오면 정말로 다 와간다는 뜻입니다. 내려가는 길은 꽤 수월한 편입니다. 대략 1km, 11km를 6시간 걸어서 금진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편의점에 가서 얼콜, 즉 얼음과 콜라를 제조해서 마시니까 기가 막히는 상쾌함이 끝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회로 배를 채우고 울트라 바길 2일 코스를 마무리했습니다. 전체 6개 코스 중 1, 2코스 길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 걸을 때는 정말 정글도나 낫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 좋았지만 막상 완주를 하고 나니까 그동안의 길이 정말 꽃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자신감이 생기는 장점도 있는 코스였습니다. 울트라 바웃길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물 공급과 위아래 긴 옷 그리고 2명 이상의 일행과 진행하시기를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